바람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생각 가져보셨나요? 아니,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단 생각이 들까요?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 후회, 그리고 배신감으로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처럼 극도의 감정은 충격적인 상황에서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은 종종 혼란스러운 감정적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남편들은 자신과 아내의 불륜 상대를 비교하며 호기심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은 느껴지는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밀감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초기 혐오감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성관계를 통해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외도 후 남편들이 자주 겪는 역설적인 심리적 반응으로 성적인 화해가 곧 관계의 회복을 의미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이상한 욕구로 방출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섹스를 통해 즉각적인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적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여전히 불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해야 하며 육체적 친밀감이 곧바로 관계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성급하게 섹스를 통해 용서하거나 화해하려는 욕구는 장기적으로 감정적인 상처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은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친밀감으로 치유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깊은 정서적 치유와 상호 신뢰의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섹스를 통한 화해는 그 순간에는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문제를 가리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신뢰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를 더 육체적인 요소로 보게 되면서 감정적인 부분은 점점 더 말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전문 상담사들은 남편들에게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외도 이후 감정적 폭풍 속에서 남편이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거나 섹스를 통해 문제를 덮으려 하는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담사들은 종종 섹스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일 뿐이며 정서적 헌신이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과는 별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육체적 친밀감만으로는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연애 초기에는 섹스도 정서적 헌신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다만 불륜을 한 아내라는 상황이 더해졌기에 정서적인 부분이 형성되기 힘들고 오히려 역설적인 심리적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남편이 성급하게 섹스를 통해 용서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 하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의 불륜이 발생한 이유를 함께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부족했는지 또는 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아내가 불륜을 멈추고 부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죠.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 생활은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 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궁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